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자기학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전자기학에서 나온 핵심 법칙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쿨롱의 법칙이죠. 쿨롱의 법칙은 어떤 두 전하 Q1, Q2가 있으면 그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은 1/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R 제곱분의 Q1, Q2. 그 다음에 그거의 방향은 얘네 둘 사이의 그 레디얼 방향으로 서로 간에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쿨롱의 법칙이었죠. 근데 이거에 대응되는 법칙이 뭐냐면 바로 가우스 법칙이었거든요. 가우스 법칙인데 가우스 법칙은 일렉트릭 플럭스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일렉트릭 플럭스는 어떤 클로즈 서페이스에 대한 일렉트릭 필드의 면적 적분이었습니다. 얘가 뭘로 주어지냐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Q로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가우스 법칙이었죠. 네, 그래서 이 가우스 법칙과 쿨롱의 법칙은 동등하다는 것도 그때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가우스 법칙이 여기서는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의 가우스 법칙이 있었고요.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도 있었죠.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매그네틱 플럭스는 똑같이 어떤 에어리어 인테그레이션, 클로즈 서페이스에 대한 에어리어 인테그레이션인데 B.DA가 0이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매그네틱 모노폴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이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듯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일렉트릭 차지가 있듯이 매그네틱 차지가 있는데 매그네틱 차지 NS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자기장에 의한 가우스 법칙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법칙이 있었냐면은 페러데이 법칙이 있었죠. 페러데이 Law of Induction. 페러데이 유도 EMF가 나오는데 유도 EMF는 마이너스 d5b dt. 물론 여기서 n이 빠졌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선 속의 시간적 변화가 EMF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른 식으로 써보면 이 EMF는 일렉트릭 필드 그 볼테지 디퍼런스고 이거는 다른 말로 E.dl이죠. E.dl이 마이너스 d5 dt. 얘가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거죠. 지금 이게 EMF가 지금 매그네틱 플럭스의 시간적 변화가 EMF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냐면은 암페어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사실 암페어의 법칙은 뭐랑 동등했었냐면은 비오사발의 법칙이랑 에서부터 나왔죠. 암페어의 법칙은 매그네틱 필드 B.dl이 뮤제로 I다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어떤 암페리안 루프를 그려서 그 암페리안 루프에 대한 매그네틱 필드의 라인 인테그레이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커런트에 비례한다 하는 것이 암페어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로렌츠 포스라는 것이 또 있었어요. 로렌츠 포스는 어떤 전자기장 하에서 차지가 받는 힘이죠. 이거는 E 플러스 V 크로스 B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전자기학에서 핵심적인 여러 가지 그 법칙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맥스웰 방정식이거든요. 맥스웰 방정식.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이제 맥스웰 방정식인데요. 맥스웰 방정식은 4개의 방정식이 있어요. 4개의 방정식 뭐냐? 첫 번째 가우스 법칙. 첫 번째 법칙은 E.dA. 얘가 일렉트릭 필드의 서페이스 인테그레이션이 엡실론 제로분의 Q로 주어진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법칙이고요. 두 번째 법칙은 똑같은 가우스 법칙인데 매그네틱 필드에 대한 가우스 법칙. 매그네틱 플럭스 어떤 가우시언 서페이스에서의 매그네틱 플럭스는 제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법칙입니다. 세 번째 법칙, 페러데이 법칙.
Faraday Law of Induction. Faraday 법칙은 여기에서 어떤 라인 인테그레이션에 대해서 E.dl이 마이너스 d phi dt 매그네틱 플럭스의 시간적 변화가 EMF를 만든다. EMF를 E.dl로 바꿔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암페어의 법칙. 암페어의 법칙은 암페리안 루프를 잡아서 매그네틱 필드의 라인 인테그레이션이 뮤제로 I로 주어진다 하는 것이 암페어 법칙이었어요. 이 네 가지 법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자기학 문제, 특히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에 대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는 이 맥스웰 방정식을 푸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꼭 외우셔야지 되는 그런 방정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마음속으로 새겨보겠습니다.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가우스 법칙, 그리고 매그네틱 필드에 대한 가우스 법칙, 그 다음에 페르데이 법칙, 매그네틱 플럭스의 시간적 변화가 E.dl로 주어진다. 그 다음에 암페어의 법칙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얘가 그 어떤 우리가 캐패시터에서는 암페어의 법칙이 적용이 좀 이상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어떤 이제 캐패시터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요. 캐패시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커런트가 이쪽 방향으로 커런트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암페리안 루프를 우리가 잡는데 여기 암페리안 루프를 이쪽으로 이렇게 암페리안 루프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으로 암페리안 루프를 잡았을 때 매그네틱 필드의 라인 인테그레이션을 생각을 해주면은 얘가 뮤제로 서페이스 인테그럴 J.da 얘가 이런 모양이 되는데 얘가 바로 뮤제로 I가 되는 거죠. 이 안에서는 이제 커런트가 있기 때문에 얘는 뮤제로 I가 존재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암페리안 루프를 이런 식으로 안 잡고 이 전체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캐패시터 전체에 대한 암페리안 루프를 잡았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걸 라인 1이라고 라인 2라고 합시다. 1에 대한 암페리안 루프를 잡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암페리안 루프를 잡으면은 얘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얘가 U0 J.da인데 여기서는 커런트 I가 들어오고 커런트 I가 나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트 커런트는 0이 됩니다. 이 두 개의 플레이트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되면은 모순이 생기죠. 왜냐면은 암페리안 루프를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 암페어 법칙에서 매그네틱 필드가 파이나이트 할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캐패시터에 대해서는 암페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모순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정의해야 되냐면 우리가 displacement current라는 거를 정의를 해야 돼요. displacement current. 한국말로 이제 변위전류라고 합니다. 변위전류. 지금 이제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캐패시터에서 커런트가 흘러가는데 여기에서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커런트가 지금 흘러가는데 여기서 실제로 DC 커런트를 흘려주면 여기서 커런트가 흐르지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LRC 웨러에서도 봤듯이 AC 커런트를 흘려주면 AC EMF를 걸어주면 여기서는 커런트가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기 저항에 해당되는 여기 캐패시티브 리액턴스도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 캐패시터는 직류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교류에서는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때 패럴렐 플레이트 캐패시터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in a parallel plate capacitor. 패럴렐 플레이트 캐패시터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되냐면은 D분의 V가 되고
이거는 V는 Q는 CV니까 V는 C분의 Q, D. 얘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가 뭐냐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얘가 그 가우스 법칙,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가우스 법칙을 생각을 하면은 얘가 엡실론 제로 EA는 엡실론 제로분의 Q인데 A가 이쪽으로 가서 얘가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한 거죠. B가 아니고 E DA는 엡실론 제로분의 Q를 이제 적용을 하면 얘가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플럭스, 일렉트릭 플럭스를 생각을 하면 일렉트릭 플러스는 EA이고 얘가 엡실론 제로분의 Q가 되는데 여기에서 AC 필드를 가한다는 얘기는 AC 커런트를 가한다는 얘기는 얘가 일렉트릭 플럭스의 시간적 변화가 생겨납니다. 일렉트릭 플럭스의 시간적 변화는 1 오버 엡실론 제로에 dqdt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엡실론 제로 i가 돼가지고 커런트가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커런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엡실론 제로에 d phi dt가 돼서 여기서 B가 아닙니다. 저기 실수 B가 아니고요. 2죠, 2. 일렉트릭 플럭스의 시간적 변화. 일렉트릭 플럭스의 시간적 변화가 뭐를 만들어내냐면 커런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그래서 변이전류라고 하는 거는 캐패시터에서 AC 필드를 가해줬을 때 생겨나는 AC EMF를 가해줬을 때 생겨나는 전류를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 암페리안 루프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그 암페어의 법칙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한번 이제 만약에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보시면요. 캐패시터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경우에 지금 그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암페리안 루프를 잡는데 암페리안 루프를 이쪽에서 잡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물론 이제 그 오른손 법칙을 가지고서 또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그 암페리안 루프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암페리안 루프를 잡았을 때 만약에 R이 R보다 크다. 요 대문자 R은 지금 여기 패럴렐 플레이트의 요 반지름을 우리가 대문자 R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암페리안 루프가 이 패럴렐 플레이트 안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가 이 안에서 있냐면은 얘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가 있고 이때 그 라인 인테그레이션은 일렉트릭 필드 방향하고 매그네틱 필드 방향이 서로 이제 패럴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인 인테그럴 BDL 하면 얘는 B의 2파이 R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2파이 R분의 뮤제로 I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럼 암페리안 루프의 반지름이 이 패럴렐 플레이트 캐패시터의 반지름보다 큰 경우에 암페리안 루프가 더 큰 경우죠. 그런 경우로 보면은 이때 B.dl 하면은 똑같이 B의 2파이 R인데 얘가 뭐냐면은 그 뮤제로 ID 죄송합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방향이 거꾸로 됐어요. 얘가 R이 더 큰 경우고 이게 더 작은 경우입니다. R이 더 작은 경우에 보면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인데 전체 파이 R 제곱분의 파이 R 제곱 요렇게 형성되겠죠. 이 암페리안 루프가 더 작은 경우에요. 지금 거꾸로 얘기했어요.
위의 경우는 암페리안 루프가 이 패러렐 캐퍼시터를 전체를 감싸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 암페리안 루프가 패러렐 캐퍼시터보다 더 작은 경우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프랙션이 이렇게 주어지죠. 예, 그러면 뮤제로 I displacement current R 제곱분의 R 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B는 2파이 R로 나누면 얘가 2파이 R 제곱분의 뮤제로 RD R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가 있는 경우에 매그네틱 필드가 R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내부에서는 캐패시터 내부에서의 매그네틱 필드는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죠. 이 R에 비해서 R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고요. 여기 R까지. 그다음에 이때의 매그네틱 필드는 얼마만큼 되냐면은 2파이 R분의 뮤제로 I가 되죠. 물론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페리안 루프의 반지름이 더 큰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경우에는 얘가 1 오버 R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얘가 이제 1 오버 R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그젬플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에 대한 지금 패러렐 플레이트 캐패시터에서 패러렐 플레이트 캐패시터 커런트 I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쪽 안쪽에서 뭐가 형성되고 있냐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ID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여기 캐패시터의 요 단면적이 4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거리를 이제 D라고 하면은 요 D가 3mm 그 다음에 이 커런트가 2mA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일렉트릭 필드하고 이 포텐셜 디퍼런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안에 차지는 얼마만큼 얘가 차지가 얼마만큼 어큐뮬레이션 되느냐 차지가 Q는 커런트에다가 시간을 곱해야 되겠죠. 왜냐면 I는 dqdt이기 때문에 그래서 커런트가 지금 2mA가 흐르고 있고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A가 흐르고 있고 이때 시간이 5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지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5 마이크로세컨드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 해서 이거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 마이크로세컨드 시간 동안에 얘가 차지가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 이제 차지 어큐뮬레이션 되죠. 이때 일렉트릭 필드는 엡실론 제로 시그마가 되고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얘는 엡실론 제로 A분의 Q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엡실론 제로는 지금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 퍼 미터가 되고요. 지금 에어리어가 단면적이 4 제곱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Q가 얼마만큼 되냐면은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이때 얼마만큼 형성되냐면은 2.82 곱하기 10의 6승 볼트 퍼 미터가 되죠. 이때 이제 볼테이지 디퍼런스는 포텐셜 디퍼런스는 ED가 돼서 이 2.82 곱하기 10의 6승 볼트 퍼 미터에다가 이 간격 D가 3mm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해서 8.46 곱하기 10의 2승 볼트가 형성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때 일렉트릭 필드의 시간적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렉트릭 필드의 시간적 변화가 얼마만큼 되냐면은
ddt에 지금 요거 epsilon 0 a분의 q 되면 epsilon 0 a분의 1에 dq dt니까 얘가 i죠. 예, i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epsilon 0와 a 그 다음에 i는 2mA를 집어넣으면은 이 값은 5.65 곱하기 10의 11승 볼트 퍼 미터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displacement current를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displacement current를 계산하면 displacement current는 epsilon 0에 d phi e dt 그리고 phi는 epsilon 0 a de dt죠. phi는 이제 여기서는 2a가 되니까요.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ddt가 여기 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epsilon 0 8.85 곱하기 10-12승 페럿 퍼 미터 그 다음에 에어리어가 4 곱하기 10-4승 미터 그 다음에 ddt가 5.65 곱하기 10의 11승 볼트 퍼 미터 세크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얼마냐면 얘가 2mA가 됩니다. 2mA니까 실제로 이때 주어진 커런트랑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displacement current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parallel plate 캐패시터처럼 캐패시터는 이제 끊어진 상태가 되지만 이 안에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고 이 암페어 법칙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이 displacement current를 포함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맥스웰 방정식을 다시 고쳐 쓸 수 있어요. 그 암페어 법칙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처음에 첫 번째 가우스 법칙 그 surface integration E.da가 epsilon 0분의 q가 된다는 요게 이제 첫 번째 가우스 법칙. 두 번째 매그네틱 필드에 대한 가우스 법칙 B.da는 0이라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맥스웰의 두 번째 법칙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얘가 라인 인테그레이션 E.dl이 볼테이지 디퍼런스인데 이거는 매그네틱 플럭스의 시간적 변화다 하는 것이 암페어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암페어의 법칙이 아니라 페러데이 법칙.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암페어의 법칙인데 B.dl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처음에 암페어 법칙은 뮤제로 i인데요. 뮤제로 i인데 여기에다가 그 displacement current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displacement current가 뭐냐면 뮤제로 i인데 i가 얼마냐면은 얘가 epsilon 0의 d phi dt거든요. d phi e dt. 요게 지금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그래서 암페어 법칙이 새로 드러났던 거가 뭐냐면 바로 요거죠. 암페어 법칙에서 이게 바로 이제 modified 암페어 법칙이거든요. 근데 modified 암페어 법칙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렉트릭 플럭스와 매그네틱 필드가 서로 간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 중요한데 그것의 실질적인 물리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